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입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할 겁니다. IBK투자증권 스마트 금융팀 최용건 차장과 그리고 김종효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부터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떡 본 김에 제사까지 철강주라고 지어봤습니다. 최근에 발표됐던 포스코의 실적을 보면은 떡을 본 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떡 봤으니까 제사도 한번 지내볼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지어봤는데 먼저 두 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누군가 1,000만 원을 준다면 이 1,000만 원 가운데 철강주에 몇 %나 투자하시겠어요? 자,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술을 얼마치 먹을 거냐고 물어보면 대답이 쉬울 텐데 뭐 그렇게 굳이 물어보시면 네. 뭐 대답을 꼭 해야 되잖아요. 네. 오늘 우리가 또 철강주를 얘기하는 시간이고 뭐 내놓는 실적이나 네. 방향이나 또 앞으로에 대한 기대, 뭐 돌아가는 구조의 개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생각해 줄 수 있는 비중은 네. 한 20% 정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네. 답변을 위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고 사실 종목을 봤을 때는 또 네네.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내가 어떤 종목을 철강주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매력을 이제 분석하고 들어가게 되면 사실 1,000만 원을 한 번에 넣을 투자하고 수도 싶은 있다. 마음도 있는 그런 종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알겠습니다. 자, 김종효 위원님은요? 저 안 삽니다. 왜 그러세요, 정말? 다른 거 살 게 많은데 철강주를 왜 삽니까? 저는 그래요? 다른 게 살 게 너무 널려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국내 주식 말고도 해외 주식에 살 게 널려있기 때문에 포스코에 대해서 혹은 뭐 국내 철강업종에 대해서 전혀 매력을 못 느끼겠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위원님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이것도 안 산다, 저것도 안 산다, 저것도 안 살 거예요. 그러면 뭐 한두 개에다 몰빵하실 것 같아요. 아닌데요? 그래요? 네. 저는 뭐 그동안 여러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뭐 해외 ETF 중에서 제가 투자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요. 네네. 그런 게 수익률이 지금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계속 매수 관점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그런 거 이외의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철강주에 대해서 좀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우리 차장님께서는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 종목을 찾아보면 그래도 1,000만 원을 다 넣을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은 최근에 나왔던 실적부터 한번 볼게요. 그럼 포스코 그래도 아무리 철강주에 나는 돈 안 넣을 거야 그래도 이 포스코의 실적은 괜찮게 나온 거 맞죠? 괜찮게 나왔죠. 시장의 컨센서스를 훨씬 뛰어넘었고 근데 이제 관건은 이 컨센서스를 넘은 이러한 영향이 과연 어디까지 갈 거냐에 달려 있는 거지. 네. 1분기 실적만 평가해 놓고 봤을 때는 한 평균 80점 나올 줄 알았는데 평균 90점이 나왔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은 당연히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그 이유를 하나하나 좀 짚어보게 되면 메인이 뭐냐. 지금 뭐 냉연 쪽 그리고 열연 쪽 뭐 여러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만 네네. 탄소공해 전반적인 롤마진이 엄청나게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 하나 보시면 중국에서 열연 가격이 상승하면서 탄소광의 ASP, 즉 개별 단가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 네네. 개별 단가 이익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게 최근 들어서는 조금 정체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네. 개선된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회사 실적이죠. 자회사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네. 포스코 대우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건설의 실적이 또 좋아지면서 네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면 이게 차광업종 전반적인 상황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현대제철, 현대차 바라보고 있는데 실적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현대차 실적이 네네. 작살나고 있는데 뭐 현대제철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건 네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또 국내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동향이 좀 정체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향후 좀 주목해봐야 될 건 오히려 봉영광 쪽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삼성동에다가 엄청난 땅을 사서 네. 거기에 이제 타운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타운 자체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단순한 타운이 아니거든요. 폭스바겐 본사처럼 자동차 문화의 전반을 느낄 수 있는 네네. 그런 타운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뭐 쇼핑거리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아마 현대제철의 뭐 이익 베이스는 그쪽이 이제 어느 정도 담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만 어쨌든 차광업종 전반적으로 자회사 실적도 좋아지고 롤마진도 좋아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중국 기대감입니다. 네.
중국의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된 기대감이 열려 있는데 준비대응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2월 달에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네네. 그다음에 또 보시는 것처럼 신규 이제 건설 면적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차피 중국의 바오산 철강인이 뭐니 다 있지만 네네.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특수관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한국 제품, 일본 제품 쓸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수요 기대감까지 뭐 결부지어지면서 포스코의 실적은 잘 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아? 뭐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투자를 굳이 안 하시겠다는지는 잠시 후에 좀 들어볼게요. 평가 좀 해주세요. 1분기 실적이요. 그러니까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네. 시험 점수는 비슷하단 말이죠. 네. 생각했던 총점이 뭐 350점인데 네. 뭐 355점, 360점 나왔다 이렇게 네. 봐줄 수 있는데 과목을 보니까 이 친구의 아주 개선 개연성들이 좀 보였던 이런 성적의 어떤 내용적인 부분이다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 거죠. 포스코의 이번 실적을 보면 포스코는 사실 철강에서 75를 네. 해냅니다. 무역에서 15. 나머지는 뭐 미미한 부분 10% 이내, 네네. 뭐 싱글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현대제철 마찬가지 95를 철강에서 해내고 네네. 나머지 미미합니다. 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ENC 쪽에서 포스코는요 원래 작년까지 건설이 1 그리고 에너지 쪽에서 6 네네. 했던 퍼센트입니다. 네. 이번 실적을 보니까 무역이 줄고 건설이 9로 올라왔고요. 에너지가 5까지.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ENC라는 건 부외적인 사실 본업과는 약간 부외적인 그렇죠. 부분이어서 네. 부가가치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강도 고부가 제품의 판매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이게 영업이익률 사실 우리가 주식책을 갖다 놓고 처음부터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초기부터 나오는 산업이 철강이잖아요. 네. 몇백 년 된 산업이고 여기가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조선 철강. 네. 그런데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10%대 이쪽 저쪽이 정말 힘든 업종인데 이거 해내고 있다는 부분에서 네. 고도화되고 있다.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다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가강으로 믹스가 이렇게 업되고 있는 부분들, 미래자동차, 뭐 차세대 건설 강제들 네. 이런 데에 대한 매출 비중과 영업이익 기여도가 높아지면서 그야말로 미래 산업의 어떤 주도권을 이 포스코 철강 안에서 포스코가 확보해 나간다는 어떤 신뢰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자동차 얘기했습니다만 현대제철도 차강제 판매가 인상에 대한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아마 2분기, 3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가 지금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런데 지금 둘 다 이렇게 주가 올라 있는데도 항상 PBR 봅니다만 PBR 0.5배, 그러니까요. PBR 0.48배. 네. 무지하게 싸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보는 게 뭐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실적이 구조적으로 이번 실적을 관통하는 그 키워드는 고부가라는 네. 키워드이면서 그것이 오랜 어떤 고질적인 구조적인 영업이익의 어떤 부진을 개선할 수 있는 개연성이면서 네. 이것은 밸류에이션을 좀 부여하는데 타당성을 줄 수 있는 근거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일단 거죠. 그 포스코의 실적을 보면은 가장 잘 나온 거는 뭐 제2외국어 정도가 굉장히 잘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건설이 잘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영어 수학을 네. 그것도 아주 긴 장문의 독해 같은 네네. 이런 그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을 잘 해나가고 있는 쪽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쪽이겠죠. 그쪽을 잘 해나가고 있고 일단 1분기 실적에서는 본업이 아닌 좀 부수적인 업무를 좀 잘했고. 아니죠. 본업도 잘했고 본업도 부수적인 잘했고. 게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 탄소강이 뭔지를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포스코의 실적을 보면은 냉연하고 열연하고 뭐 후판 그리고 뭐 기타 이런 것들이 있던데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건 냉연하고 열연이더라고요. 근데 탄소강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분류가 다른 거죠. 네. 냉연, 열연은 처리 방식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후판은 용도에 따른 분류죠. 그래서 네네. 후판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두꺼운 판, 그 네네. 조선에 쓰이는 거고요. 탄소광이라고 하는 건 이 철강을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를 주입해서 경도를 높이는 걸 네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다른 거, 분류가 다른 네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냉연에 탄소광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열연에 탄소광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분류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분류하는 건 다른 잘못된 분류 방법이고요. 네네. 탄소광은 기본적으로 포스코가 얘기해 주셨던 고부가 네. 쪽에서 그러니까 경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그러니까 철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안에 그 거품이 끼지 않아야 네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의 거품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공기방울 같은 게 끼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부가 제품들을 보면 철강이 부식되었을 때 그 공기나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서 그걸로 인한 부식이 더 빠르게 네네. 진행되고 네. 분해되는 게 나타나는데
포스코는 파이넥스 공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탄소를 주입하는 과정, 경도를 높이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부가강, 네. 그다음에 갑자기 단어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최근에 자동차 전체적인 트렌드가 경도가 높은 그런 강한 네. 강철을 넣는 게 기본적인 트렌드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런데 들어가는 제품들을 상대적으로 잘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철강 기업이 무엇이 좋아졌을 때 실제로 실적이 가장 높이 올라가느냐라고 봤을 때는 현재 상황에선 탄소강의 실적이 좋아지면 이 철강 기업의 실적도 꽤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좀 얘기가 그건 다른데. 이제, 예, 네. 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게 기본적으로 좋은 거예요. 네. 판매하는 제품 가격이 네네. 올라가야 되니까 우리가 철강주 보면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네. 이게 뭘 봐야 돼요? 원자재 가장 가격이 우리가 원자재 쉽게 볼수 가격이 있는 오르면 되는 거예요. 네. 그 기름값이 오르면 영향을 받는 그 업종들이 많이 네네. 우리가 봤듯이 그냥 강제 가격이 오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알 것 같으면 강제 선물을 하겠죠. 예. 그러니까 그 원자재 가격에 상당 부분 연동하고 있지만 그 경기란 결국 그 강제에 대한 수요이고 그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뭐 미래 산업에 대한 뷰이자 비전일 네네. 테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이제 원재료 가격이 4분기 실적은 박살났는데 1분기 실적은 왜 좋았느냐? 네. 4분기엔 원재료 가격이 올랐는데 이걸 제품 가격에 반영을 못했거든요. 네. 근데 1분기 넘어와서는 제품 가격이 올라간 부분을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올라간 부분을 제품 가격에 아주 빠르게 반영하면서 실적이 좋아진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전반적인 구도가 네. 논리 구도가 중국과 거의 똑같이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열연 가격이 올라가고 중국의 판재 가격이 올라가고 봉연관 가격과 롤마진이 올라가는 것을 거의 그대로 포스코 주가가 쫓아가고 있다. 네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수를 한번 볼게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지금까지는 중국에서 철강 산업을 구조조정한다는 것들 덕분에 우리나라의 어떤 가격이 올라가서 철강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진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계속 구조조정은 더 진행될 것인가도 한 가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은 이런 뭐 최근에 나오고 있는 반덤핑 관세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실적에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미국 비중이 얼마 안 돼서 그건 큰 영향은 없습니다. 괜찮아요? 네, 미국 비중이 그렇게 높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아시아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그다음에 내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 당연히 그와 관련된 관세를 높이게 되면 타격은 네.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실적이 뭐 급하게 다운된다? 이건 좀 오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반덤핑 관세는 좀 뒤로 제쳐도 될 것 같고, 차장님도 마찬가지십니까? 주가를 놓고 지금 향방을 생각해 봐야 네. 해요. 그러니까 3월 중순까지의 철강주가 있고 3월 중순 이후에 그 2주 동안 지금 철강한테는 굉장히 큰 격변기를 겪었거든요. 네. 이 주가에 대한 해석이 이제 앞으로에 대한 부분이 네. 뷰가 될 겁니다. 이번 3월 마지막 주 한 주는 좀 회복하는 한 주를 보냈고 네. 그 직전 한 주가 아주 급락했었던 철강주들한테 어려웠던 주였거든요. 네.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전주에 급락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 돌아가 보면 트럼프의 정책이 뭐 지연될 수 있다는 걱정들이 네. 들어왔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는 빠지고 철강제 가격도 좀 빠지긴 했지만, 그럼 그 직전까지는 철강주의 위치는 뭐였냐? 가장 베스트 퍼포먼스를 보였었던 원자재였거든요. 네. 한 주에 막 7%씩 급등을 했었고. 그러면 그 한 주 만에 지금 이렇게 격변을 했는데 이게 과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네. 들어가기 위한 조정이었느냐? 네. 아니, 한 주 만에 융단 폭격을 막기에 정말 타당한 조정이었느냐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필요한데, 거기를 들어가는 이제 질문들이 한 두세 가지가 나옵니다. 네. 중국의 부동산 규제가 들어가게 되고, 또 철강제 재고 부담에 대한 얘기가 있게 됩니다. 네. 에펠탑 뭐 13,000개를 지을 수 있다. 네. 그 네. 철강 재고를 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끌고 왔었던 주요한 그 근거였던 중국의 수요. 네. 중국의 수요에 대한 낙관이 과연 뒤집힌 것이냐. 여기에 대해 세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요?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는 걱정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과도한 걱정은 불필요하다 정도까지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부동산이 지금 3, 4선 도시에서 부동산 가격은 좀 상승하는 중이고, 네. 또 미분양도 감소하는 중이에요. 또 오히려 부동산 규제가 스스로 그 자체 시장 안정화의 개연성이 부각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마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아닌 것 같다. 재고에 대한 부분들은
선조정된 가격으로 네. 좀 어느 정도 퉁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연초 대비해서 15% 정도 네. 좀 받아놨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수요에 대한 낙관이 바뀐 거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얘기하면 제가 살 종목이 없는 거겠죠. 네. 선행지표로서의 제조업 PMI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유럽이나 미국의 PMI는 53, 54대에 들어와 있고 네. 이번 주 조금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중국이 51대에 들어 있습니다. 네. 기준선이 50이잖아요. 네. 50 이상에서 여전히 일정한 유격을 갖고 있으면서 제조업 경기가 확장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지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네. 이런 차원에서는 걱정을 야기했었던 큰 요소 세 가지에 네네. 대해서 대답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 의원님도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셨잖아요. 중국의 부동산, 그리고 재고량, 그리고 수요. 이 세 가지를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저는 뭐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대답은 뭐 할 수가 없을 것 그래요? 같고요. 그럼 네. 위원님의 관점으로. 저희 관점으로는 제가 11월 달에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아닌 다른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건 네. 인플레 모멘텀, 트럼프의 당선 얘기가 나오면서 인플레 모멘텀이 나왔고 거기에 최대 수혜주는 포스코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고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뭐 유효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포스코에 대해서 뭐 주가 자체는 상승할 수 있지만 저는 별로 좋게 안 본다라는 네네.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플레 상승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느냐가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중국의 정책 뭐 이런 것도 영향을 받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지금 인플레가 나타나면서 PMI가 왜 올라갑니까? PMI가 뭐죠? 구매 관리자 지수거든요. 구매 관리자들이 왜 지금 흥분을 하고 계속 물건을 사려고 하고 있을까요? 물건 가격이 올라간다는 믿음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럼 지금 그게 정체되어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팁스와 같은 물가 연동체 금리가 이제는 고점 찍고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고요. 네. 미국제 10년물 수익률도 이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국면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플레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런 종목군들의 추가적인 랠리가 과연 더 나타날까? 이걸 둘러싸고 있는 전반적인 수요가 그렇게 강력한가?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중국이 자꾸 구조조정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3, 4년 전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년 철강주만 빠지면 이 얘기 들고 나와서 얘네가 구조조정 할 거니까 우리나라 철강주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구조조정 안 해서 안 오른 거다. 헛소리죠. 구조조정 했는데도 중국이 그렇게 강한 속도로 안 하니까 못 올라간 거죠. 네. 그럼 이번에는 중국이 과연 강하게 자기네 업체들 다 망가뜨려 가면서 우리들 좋으라고 그렇게 해줄까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구조조정을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인 것이지 네, 우리 좋으라고 하는 구조조정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롤마진인데 이게 롤마진 자체가 올라가면서 철강주가 올라갔다가 잠깐 이제 떨어진 거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지지난주에 떨어질 때는 롤마진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떨어진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포스코와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지표는 중국 철강 롤마진이다. 네. 근데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롤마진이 양쪽 모두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 롤마진이 떨어지고 철강 가격이 정체되는 상황이라면 네. 그동안 사모았던 중국의 구매 관리자들도 지금 더 사모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아마도 단기적인 탄력은 좀 둔화되지 않을까의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제별로 네. 볼 필요도 있어요. 네. 철근 쪽하고 비철도 봐야 되고 또 기금속도 봐야 되고 네. 철근도 호황이고 네. 비철도 괜찮고 기금속도 괜찮습니다. 네. 철근을 뭐 지금 비수기를 보내면서도 그래도 12월, 1월 굉장히 잘 보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강사들이 갖고 있는 보유 재고가 예년보다 한 30% 이상씩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가격을 또 4월 달 성수기를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가격에 대한 하방 경직성 내지는 상방 탄력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요소로 또 비철도 지금 전 세계 구리강산이라고 하는 칠레에서는 네. 지금 뭐 올해 중국의 수요 증가를 예견하면서 네네. 신규 광산 개발을 안 해요 지금. 네. 있는 광산도 닫고 두테르테는 광산 개발을 저 유명한 두테르테는 필리핀이요? 이제 네. 전면 금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답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연 정도가 지금 공급에 대한 얘기가 좀 있는 정도이고 그래서 네. 고려한 아연은 우리가 좀 어렵게 봅니다. 그래서 귀금속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2월 말까지 굉장히 어려웠다가 네, 네. 금이나 은이나 지금 1, 2, 3월 지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1월 초 가격 대비해서 금이 한 8% 정도 좀 올라 있고 네. 은이 한 12, 13% 정도 올라 있거든요. 네. 은 가격이 뭐 모양은 비슷합니다만 금보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은 네. 아마 은이 갖고 있는
산업금속의 산업성을 또 부각받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네네.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 산업에 대한 그 뷰는 나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들어볼 텐데 제가 지금 잘 맥락을 못 잡고 있긴 해요. 그런데 두 분이 생각하셨을 때 서로의 의견이 제가 듣기에는 같은 현상을 좀 다른 지표를 통해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중심으로 보고 있는 아이디어는 네. 결국 수혜 산업이기 때문에 네. 결국 강제 가격을 봐야 되고 그 네. 강제는 수급에 의해서 봐야 된다라는 네.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수요의 주는 역시 중국이고 네. 중국의 수요가 변할 것이냐라는 네. 얘기, 공급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이번에 3월 이제 2주차, 3주차, 4주차를 지나는 그 변동성이 부각되기 직전까지 네. 이 어지간한 원자재를 다 비롯했던 철강제의 강세, 네. 그것에 오히려 저는 주목을 한다는 것이고 그 기본적인 강세의 요인은 중국 수요에 대한 낙관이었다. 네, 네. 그것은 변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 믹스 방향이라는 것이 네. 지금 석탄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또 강산 개발도 마찬가지 히토금속, 텅스텐 광석 네. 모두 다 채굴량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제한하는 쪽의 흐름을 갖고 있다라고 네, 네. 한다면 가격뷰가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중국의 수요라는 얘기가 변할 수 있다라는 그 논거를 가지고 이번 네네. 조정을 우리가 생각했다면 이것을 조정의 근거로 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들 업종은 당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강 업종에 당위성이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뭐 IT, 뭐 4차 산업 이런 네네. 쪽은 당위성이 있죠. 아, 투자를 네. 해야만 하고 어쨌든 이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네. 지금 산업이 완전하게 과점화가 이루어져서 네. 이게 분할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완전히 3분할로 이루어진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나면 나머지 두 개가 살아나는 거 여타 업체가 끼어들면서 그렇죠. 오히려 판이 깨지는 네네. 상황이니까 이렇게 안정적인 산업이냐는 거죠. 근데 그렇죠. 철강 산업은 여전히 공급과잉 산업인 거고 공급과잉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두테르테가 철강 네네. 아예 폐쇄해버리겠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철강 업종은 갈 길을 가려면 네. 너무 밟아야 될 단계가 많고 주변 변수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굳이 이런 업종에 왜 발을 담가야 되느냐. 지금 당위성으로 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들의 투자의 매력도가 더 높은데 네. 차라리 뭐 이렇게 보면 모르겠어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배당도 주고 중간 뭐 이번에 그 기배당도 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분기 배당도 줬다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하나 정도 가져가겠다. PBR 낮으니까 언젠간 올라가겠지. 뭐 이런 개념의 투자라면 저는 오케이. 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뭐 20% 정도 네. 오케이인데 그냥 투자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순수한 투자 관점에서 지금 시장 수익률보다 높고 강한 수익률을 보일 수 있을까? 수익성이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그 믿음은 저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영권 차장님께서는 제가 앞서서 물어봤을 때 그래도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전체 1000만 원 가운데 그 정도는 철강주에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가운데 종목을 좀 찾아보면 1000만 원 다 넣을 수 있는 종목도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왠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너무 싸요. 너무 싼 거죠. 네.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 포스코가 작년에 해낸 걸 보세요. 주가 그렇게 올랐는데 지금도 0.5배. 네. 싸다. 뭐 조선도 0.7배를 가는데. 그래서 지금 성적표를 보니까 영어 수학이 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네네. 것처럼 실적 구조의 개연성에다 걸친 프레임이라는 거 지금 밸류에이션 그 PBR이라는 게 그 옷을 너무 허름한 옷을 걸친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본다는 네. 거고 그 와중에 우리는 또 ROE에 대한 기대를 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ROE가 높은 풍산 같은 것들은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방산을 또 굉장히 주력하고 있지만 방산이 이번에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줄 수밖에 또 없고 작년에 희한한 거죠. 미국으로 가는 그러니까 총기 수출에 대한 수입량에 대한 부분들이 또 그 크리티컬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네. 대선 이후에 또 총알 수요가 또 줄을 수 있다고 하네요. 뭐 대선 전에는 왜 총을 많이 사는 거지? 자, 그래서 어쨌든 전기동 가격은 금리 인상기에 좋을 수 있고 네네. 지금 또 전기동 가격이 좋습니다. 네. 불이 가격 좋은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차트를 보면 참 이 후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최근에 조정기를 겪고 네. 있고
주가 역시 평가를 많이 받았지만 아직도 0.8배. 음.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조금 좀 심란하다 말씀드렸지만 1.3, 4배 뭐 이 그래요? 정도 지금 네.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밸류에 대한 아마 그 되치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네. 종목이라 생각되고 풍산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에서는 최소한 리레이트라는 얘기를 좀 써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미 썼어요. 네. 리포트에서는 다시 한번 그래서, 가치가 예. 평가된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이제 급이 달라진다는 네. 얘기 아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철강주에서의 탑픽은 풍산이라고 볼 풍산. 수 있겠고 네. 포스코는 역시 안 좋다고 얘기할 수 없는 대장이다. 자, 근데 위원님은 이제 내가 뭐 배당도 받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하나 정도 갖고 있기에는 뭐 괜찮을 것 같다고까지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맞는 종목이 또 있을 거 같네요. 거기에 맞는 종목이 포스코죠. 하나밖에 왜냐하면 없죠.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분기 배당하는 종목이 몇 개나 있을까요? 글쎄요. 몇 거의 개? 없거든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한 거고 현대차가 앞으로 분기 배당할 것 같고 그다음에 포스코가 분기 배당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분기 배당이 얼마가 됐든 꾸준하게 해준다라는 건 그 최근에 우리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헤지펀드, 미국의 행동주의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이슈거든요. 네. 거기다 주가가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0.5배예요, PBR이. 그러면 언젠간 올라가요. 시황이 네. 좋아지면. 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일단 배당을 분기별로 줘요. 그러면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채권보다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어차피 채권은 금리 올라가면서 망가질 텐데 네네. 그러면 채권에서 차라리 이런 주식으로 바꿔버리는 게 더 도움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로 놓고 봤을 때 하나의 포트폴리오로서 우리나라의 지배구조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네. 지주회사들, 포스코 같은 종목군들은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엑소일이 신고가 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엑소일도 분기 배당을 엄청나게 하면서 분기 배당 수익률이 6%, 7%를 네. 바라볼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네. 지금 오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면 전 탑픽은 포스코라고 보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싸다라는 점도 동의하고 다 동의하지만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포스코와 관련돼 있는 경쟁사들의 주가 네. 전부 안 좋거든요. 근데 포스코만 지금 도개청청하고 있는 단계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국가를 넓혀서 뭐 미국에 있는 철강주들, 그다음에 뭐 독일 철강주들, 그다음에 그 외에 뭐 타타 스틸이라든지 이런 네. 철강주들의 흐름을 놓고 봐도 그렇게 아르셀로미타 이런 것들도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거 지금 한중일만 비교를 한 거고 네. 그 외에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의 종목군들도 최근에 고점에서 다 헤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못 믿겠다라는 거거든요. 트럼프의 거짓말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1조 그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글쎄요.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데다가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트럼프의 인프라는 삽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땅 파고 뭐 건설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 철강주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저는 조금 낮추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탑픽은 포스코나 투자의 성격을 조금 달리해야 되겠다. 네. 장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구축 과정이라면 오케이지만 이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탄력적인 주가 상승을 보이기에는 저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지수의 레벨이 뭐 2,300, 2,400 간다면 네네. 또 이게 달라지지만 네.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알겠습니다. 자, 더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오늘 시간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저희가 희망은 있다는 거는 알게 됐고요. 그리고 종목별로 좀 달리 봐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철강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IBK 투자증권 스마트금융팀 최용권 차장 그리고 MTN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